네, 어제 열린 제7차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인파가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에도 여전히 식지 않는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어제 촛불 집회와 또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탄핵 가결 후였는데도 어제 보면 100만 명 가까운 인파, 서울에서 뭐 80만, 지방에서 20만 이렇게 가까운 인파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촛불이 꺼지지 않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촛불 민심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촛불 민심에서 그 표출된 궁극적인 목적 또 새로운 시대를 열라는 그 뜻은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장에 나와서 그런 외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 있는데 지금 촛불에 나온 분들은 뭐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그 즉시 퇴진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헌재 심리가 있고 그러나 이제 헌재에서 이 상황을 가능한 한 좀 빨리 정리해달라는 그런 그 민심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금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대통령이 우리 헌법 정신인 우리 주권 재민의 원칙 이거를 지금 위반을 했다. 이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번에 이 광장의 민심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 재민의 원칙, 그 헌법 정신은 우리가 실현했다. 이거를 아마 계속 보여왔고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그런 뜻을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제 뭐 제가 현장을 옆에서 좀 지켜봤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폭죽도 터지고 뭐 공짜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적흥 무대도 열리고 하면서 말 그대로 좀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국민들이 그동안 6번의 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퇴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하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지금 국회에서 탄핵 심판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제 놓으신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원래 지금 민심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이 즉각 퇴진했지만 즉각 퇴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더 아직 가야 될 예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저께 그걸 보면 즐기기는 하지만 취하기는 이르다는 오늘 뭐 하나의 기사의 제목이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던데 이제부터 이제 민심이 좀 더 이렇게 힘을 모으고 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어제 집회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촛불 민심을 정치권이 이제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과제일 텐데요. 자, 먼저 여당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파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친박계 쪽에서는 책임은 인정했는데 즉각 사퇴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후에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에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이정현 대표 친박의 핵심인 이분이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지만 정말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새누리당도 얼마든지 쇄신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자리 보존을 하면서 개파 간 갈등의 골이 심했고 또 그 결과로 일부 의원들 또 경기지사가 탈당을 하고 이런 그 분열상을 노출을 했는데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사실은 일단락이 됐어요. 이정현 대표와 친박 핵심 지도부가 생각했던 건 이 탄핵 소추안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아마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아마 자리를 계속 지켜왔던 것 같은데 이게 가결이 됐으면 그 순간에 정말 국민에 대한 책임 또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느껴서 자리를 비워줘야 쇄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뭐 공백을 메울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물러나겠다는데 사실은 물러나시면 바로 공백이 메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에 오늘 이제 비주류가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모여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데 아마
이제 비주류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뭐 김무성 전 대표 메모에서 뭐 인적 청산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마 인적 청산 문제를 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강한 주장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럴 때 또 친박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면은 지금 국민들 앞에서 다시 갈등과 이 싸움을 보여드리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2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정말 의연하게 쇄신하는 모습. 결국은 저는 새누리당은 수명이 다했다고 보고 당이 해체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이 정말 품격 있게 질서 있게 의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정말 친박의 지도부 핵심들은 이제 이선 후퇴하시고 좀 새로운 인물들이 새누리당의 비대위를 채워서 질서 있게 이 해체하고 이 다음에 도덕성 회복을 바탕으로 정말 건전한 중도 우파 정당을 만드는데 미랄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신뢰라는 건 거울의 유리와 같다고 합니다. 한번 금이 가면 네. 이걸 뭐 노력해도 이 봉합을 해도 그 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해체한 다음에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개미 금탑 모으듯 신뢰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노력 이게 중요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말 상당수도 이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정말 도덕적인 정당이 열려 있는 정당이 그리고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 노력을 하는 정당이 우리 정말 이 서민층의 아픔을 잘 대변하고 그 우리의 이 많은 문제를 양극화의 문제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새누리당 세력이 바탕이 돼서 이 주도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만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바깥에 계신 정말 훌륭한 분들, 새로운 인재를 충원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중도 우파 정당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염원을 잘 인식해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이 같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정현 대표는 또 정진석 원내대표 동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뭐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톱의 균열에 좀 균열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균열은 벌써 갔죠. 예. 벌써 갔는데 사실 이번에 탄핵이 임하는 모습도 두 사람이 예. 태도가 달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정현 당대표 입장에서 혼자 물러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쫓겨나는 듯한 모양새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같이 동반 사퇴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인적 쇄신을 위한 결단처럼 포장될 수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해서 친박계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야구 선수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는 9회 말에서 역전 홈런을 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유명한 뉴욕 양키즈 50년대 스타 요기베라가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이 친박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에서 최소 62표가 이탈표가 생겼다고 하지만 지금 128명의 원내 분포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친박계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아마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은 당했지만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어떻게든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만한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이 여당이라는 이 굳건한 정치적인 무대를 비워두지 말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샤이 박근혜는 없지만 샤이 보수층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현 상황 때문에 목소리를 지금 낮추고 침묵하고 있는 상당히 이 전통적으로 여당을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이제는 이 친박 지도부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바깥에서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새누리당의 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럼 친박들이 전부 다 전면 사퇴할 경우에는 아마 비주류와 또 건전한 외곽의 보수 세력들이 합쳐서 지금 새누리당의 간판을 새로 내리고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형태의 한골탈퇴 형태의 리모델링 수준이 될 겁니다. 리모델링 되면서 뭐 당명도 바꾸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나름대로
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 인적 청산도 해내는 그런 식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당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박들이 끝까지 버티게 되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의 비주들이 동방탈당을 해서 분당 수준으로 가서 예. 바깥에서 새로운 형태의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면 반기문 유엔 예. 사무총장을 모시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을 뭐 당 간판으로 내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원심력을 작용을 해서 기존의 새누리당 내의 지금 남아있는 그중에서도 친박들 중에서도 온건 합리 중도의 친박들을 끌어내는 그래서 새누리당을 공중분해시키고 난 뒤에 그 당을 같이 끌어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신당을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첫 번째 당 리모델링과 두 번째는 당을 밖에서 분당을 해서 예. 끌어내서 공중분해시키고 새로 신당을 만드는. 예. 그렇다면 이상일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분당 얘기가 사실상 가장 압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당 해체 정당성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인적 쇄신, 인재 영입 네, 비대위 구성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위기를 모면은 어떤 수습책들 있을까요? 친박 지도부가 버티면 버틸수록 분당 가능성은 커지고요. 새누리당은 리모델링 정도 해가지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그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겉포장만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새누리당이 사실은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뭐 예.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특히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사실 이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일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됐을 때 지도부는 비호하고 은폐하려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들이 정말 어이없는 일을 목격하고 이 광장에 나와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을 사실 퇴진시킨 겁니다.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 정당은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새누리당 스스로 해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뭐 적당히 간판 바꿔 가지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예. 다만 그 해체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뭐 정말 건전한 분 상당수가 뭐 일종의 다른 정당이 생길 때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친박 지도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적 청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선 후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과연 그런 해체로 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친박 지도부가 버티고 있고 또 상당수 친박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길까지 과감하게는 못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이제 만들고 그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깥에 계신 소위 제3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온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해서 아마 뭐 그분이 새누리당에 오실 일은 만무할 거고 만약에 대선에 뛰어든다면 아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역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분과 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신 손학규 전 대표 뭐 예. 이런 분들과 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권력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개헌 논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개헌 등을 고리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어떤 정당을 선택할 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될 가능성,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겠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핵심은 남아가지고 그분들이 대선에 뭐 다시 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에서 뭘 후보를 내고 이다음 집권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의 내부가 이제 두 파로 갈라지든 예. 세 파로 갈라지든 새누리당은 일단 국민한테 석고대절하고 개파 해체 선언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게 그나마 의연하게 새누리당이 가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즉각 퇴진론, 뭐 내각 총사퇴론 그동안은 이제 주장해 왔었는데 그 이번에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예. 그 이유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이제 헌재에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헌재에서만 인용이 되면 바로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 대선을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하면 전 국민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야당의 지지층만으로 상대로 한다면 이 야당 지지층에서 목소리가 높은 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든지 또 한교안 총리 퇴진, 내각 총사 때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대선이라는 국면에서는 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중도표,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와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교안 내각을 지금 무조건 흔들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오버하지 않게 통제만 하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예. 나름대로는 상당히 바른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이 최순실 사태 관련 수사 결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과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성을 어느 정도 언급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뭐 수사 이제 특검 관련해서 또 탄핵 심판 향후 정보 굉장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네. 끝으로 두 분께서 좀 전망을 해주시고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검찰 중간 수사 발표 때 그때 또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공소장에 이제 대통령이 공범으로 피의자로 예.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가 많은 또 진행이 됐고 아마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많은 조사를 했고 또 청문회 과정을 받고 예. 그래서 과연 그 검찰의 마지막 수사 발표 때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정말 들어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관심사가 됩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시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들 하지만 만약에 추가 수사 결과 그런 혐의가 있을 때 그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게 들어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 예. 의결된 소추안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폰의 녹음 파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 또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하고 통화한 내용. 그래서 그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에는 뭐 국무회의 관련, 수석회의 관련 최순실 씨가 지시하고 바로 정호성 알겠습니다 선생님에서 뭐 대통령께 이야기해서 이행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용이 뭐 정말 구체적으로 담긴다면 그 민심에 상당한 또 자극을 주고 이번 이제 새로 시작되는 주 14, 15일 날 청문회가 이루어지고요. 16일 날은 청와대 경호실 현장 조사, 차원병원 현장 조사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촛불 민심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차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지금 탄핵 소추안에 사실은 대통령의 지금 이 직무 정지를 위해서 이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하는 거냐는 부분인데 예. 오늘 검찰 수사에서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왔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동급이라고 지금 차은택, 고영태 이 정인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만 밝혀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탄핵 심판하는 데서 상당히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에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뇌물죄거든요. 이 뇌물죄 부분이 과연 오늘 이 추가 수사 발표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과 함께 촛불 집회 향후 전국을 짚어봤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